한숨 뭉클짓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내일 더 좋으리 어떤 기차 멋진 내일 황해로운 우리의 내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랴. 안녕하십니까. 알갈북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특히 이제 북쪽 영화 중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이야기를 닮은 영화를 몇 편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남쪽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들은 뭐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상업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본주의 돼서 만든 영화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상대로 이렇게 극적인 거를 만들어내기가 참 허구라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북쪽은 교양물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 문화 상품으로서 돈벌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인민을 교양하고 가르치고 계몽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들도 몇 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특히 여기 남쪽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유치원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애들 급식 문제면 진짜 먹지도 못할 걸 주고 막 그래 한번 난리 났던 적이 있듯이, 그래서 좀 대조적이에요, 고고하는. 그래서 한번 좀 북쪽의 유치원, 그리고 북은 이제 뭐 영화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있었던 어떤 한 원형 사건이나 인물을 가지고 영화에 거기에 허구 붙이고 뭐 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좀 꼬기도 하고 뭐 어쨌든 하지만 원형 인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다 이건 TV극이에요. TV극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부작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영화 속에 물론 우리 정서에서는 안 맞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원수님, 그래서 김정은 원수님 막 이러면서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죠. 도저히 안 맞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제껴놓는다라면 한번 북쪽의 유치원 교육이 시스템이 어떤가를 알아보는 데는 꽤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세계 제10차 국제 쇼핑, 청소년 쇼핑 피아노 경연대회에 나가서 각 1등하고 특별상을 받은 아이를 모델로 한 거예요. 실제 최창하고 리유정이라는 영화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상유치원 최창흥, 리유정 어린이들이 제20차 국제 청소년 쇼팽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각각 1등과 특별상을 수여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린이를 원형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요 영화는요, 이 영화의 배경은 창전거리에 있는 경상유치원 아이들이에요. 경상유치원 아이들이 실제로 이 국제 콩쿠르 나가서 상을 받은 건데, 이 경상유치원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김일성 광장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옆이라 그래야 되나? 일단 김일성 광장 바로, 우리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이 있으면은 거기 종각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경상유치원은 북에서도 유명한 유치원이에요. 그리고 경상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이 상 받은 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출연 배우죠. 배우로 유치원생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실제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영화 배우로 씁니다. 근데 물론 창전 유치원 나온 애도 있지만 아닌 애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유치원생을 영화 배우로 씁니다. 그게 참 독특해요. 이 기다리는 아버지 말고도 이후에 말씀드리는 영화에서도 다 유치원생으로 나오는 애들은 다 유치원 애들이, 실제 유치원, 어린 애들. 북에서 유치원은 5세, 6세가 다니는 데예요. 0세부터 4세까지는 타가소에 있고, 5세, 6세가 유치원, 7살이 되면은
소학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세, 6세 애들을 배우로 쓴 거예요. 그 아이들이 꼬마들이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특히 이 경상유치원은 남쪽에서도 그때 이 애들이 이렇게 상 받은 게 유수로 나왔어요. 유수로 나오는데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경상유치원, 그다음에 창광유치원, 꼭 그런 애들이 세계적인 뭐에서 상 받고 이러면은 남쪽 방송을 항상 그죠. 특권층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특권층. 당 간부 및 특권층이 다니는 유치원이라 그러는데, 글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쭉 본 자료에 의하면 특권층이 가는 게 아니라 경상유치원이나 청강유치원은 두 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북에는 유치원들이 다 그냥 그 지역 아이들을 다 유치원을 흡수하는 건데, 경상유치원 같은 경우는 영재반이 따로 있어요. 쉬운 말로. 그래서 특히 음악 부분에서 어린아이들의 음악 부분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일대 사는 애들은 다 경상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예. 그 청전동 그 일대 사는 애들은 경상유치원에 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특권층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보도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고, 이 창정거리가 경상유치원이 2012년도에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2012년도에 그 창정거리가 완전히 새롭게 쉬운 말로 리모델링이 되죠. 새로 개건이 쫙 되면서 창전유치원도 새로 개건이 된 겁니다. 예. 창전유치원이 아니라 경상유치원 그런 거고요. 참고로 이설주도 이 경상유치원을 나왔습니다. 남쪽에서는 꽤 알려졌더라고. 이설주도 경상유치원 소개할 때 꼭 남쪽 방송은 그래요. 이설주가 나온 유치원이다라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또 몇 번, 두 번째 영화로는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꿈을 속삭이는 소리. 꿈을 속삭이는 소리는 어떤 아이를 원형으로 한 거냐면, 아리랑 공연, 대집단 체조 및 예술 공연인 아리랑 공연에 아리랑이라는 글자, 세 글자를 쓴 어린아이. 유치원생이 쓴 겁니다. 6살짜리 유치원생이 쓴 아리랑이라는 그 글씨를, 이걸로 해라.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이 아이의 글로 현판 글씨를 쓰라 이래갖고 아리랑이라는 글씨를 쓴 그 아이를 원형으로 한 겁니다. 꿈을 속삭이는 소리. 그래서 이 영화도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조국의 북변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한 유치원에 있은 실제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즉 조국의 신의주에 있는 거거든요. 신의주 본부 유치원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아까 기다리는 아버지는 경상유치원이라고 했더니 창전동에. 그래서 실제 영화 속에서도 그 경상유치원이 나와요. 그렇듯이 꿈을 속삭이는 소리에서는 영화 속에서 신의주 본부 유치원이 나옵니다. 예.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꿈을 속삭이는 소리나 이 기다리는 아버지나 이렇게 특히 유치원 관련 영화들은 보면 다 그래요. 아이들의 이 재능을 키워주는데 선생님들은 그 재능을 찾는데, 키워준다기보단 찾는데 최대한 방점이 찍혀 있어요. 아이들이 아주 이제 새싹이 막 자라오는데 음악적 재능이 있다, 미술적 재능이 있다, 수학, 과학 이런 재능이 있는 걸 그걸 찾아서 아이들을 키워주고 그쪽을 더 이렇게 성장하게 하게끔 하는 그 재능을 찾는 그 노력들이 영화 속에서는 눈물겹게 나옵니다. 예. 어쨌든 요 영화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 만들어진 2부작으로는 나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집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글쎄 뭘 원형으로 했는데 유명한 건 아닌 것 같고, 유명한 어떤 국제대회에서 나가는 상탄회를 원형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그냥 일반적인 교원대를 나와서 유치원 교양원을 하면서 어린이들과의 있는 갈등 속에서 또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는 것들, 이런 장면들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나의 집이라는 2부작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평양 은정유치원이라고 이렇게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원대를 나오고 돌격대 소대장까지 했었던 그 여주인공이 이제 거기 처음에 유치원 교양원으로 배치받아갖고 겪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요걸 보면서, 북에서는 그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 재능을 어떻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교양물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친엄마의 심정, 친어머니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북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의사든 선생님이든 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거를 교양한다 그러야 되나? 그 선생님들이나 의사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 만약에 네 자식이라면 어떻겠냐? 당신의 자식을 그거 하듯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영화 보면 얘들이 그런 교양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즉, 그 유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영화들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얼핏 떠오르고 생각한 게 이래서 이걸 좀 조사해보고 이 세 편의 유치원 관련 그 영화들을 가져와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본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